관광객들의 이탈이 속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육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한평 생태공원에는 봄을 느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원 유진이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운행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전 세계로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일부가 잠적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미 공공연하게 전국 공항마다 이 같은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인 중에도 17%인 76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공항마다 관광을 이유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탈자 급증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도 KETA 적용이 면제됐다 다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인천이나 기내 같은 데서 넘어오는 게 25명이나 7명 남고 2명 남고 4명 남고 이래요.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사라진 태국 관광객들도 불법 취업 등을 노리고 입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유치했고 홍보했던 전세기 관광 상품이었던 만큼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았던 전라남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원까지 줘가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일이 불법 체류자 내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하는 시스템 창구가 돼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지난해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확인된 것만 41만 1,2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법무부는 공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의 잠적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각 공항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고된 이탈에도 관계 당국들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무사증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을 먼저 하고 베트남을 뒤로 했던 것도 이 베트남 그 이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 때문에 지금 순서를 좀. 법무부는 전자여행 허가와 입국심사 강화를, 전라남도는 여행사 관리 강화 등을 말하고 있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목포의 한 조선소로 옮겨졌습니다. 해경 등 관계기관들의 합동 감식과 함께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 목포 해경부두로 예인됐던 청보호는 오늘 목포의 한 조선소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지난 4일 서해상에서 전복됐던 청보호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육상에 거치됐습니다. 해경과 관계기관들은 합동으로 선체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청보호에서는 파손이나 파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실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경은 선체 내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조 결함이나 양수기 밸브 오작동, 그리고 항해 통신 장비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보호 선체 내부 CCTV 등 관련 증거물들에 대한 국가수 분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가 기관실을 비추는 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과학수사요원이 그 결과가 나오는 것과 오늘 감시한 결과가 나온 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청보호 선체 내부 수색에서 실종자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조류의 사고 해역에서 멀리 떠밀려 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나면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하나둘 깨어나는 한평의 생태공원이 체험 명소로 각광받으면서
이른 봄을 느끼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뱀을 형상화한 건물이 이색적인 한평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한평군 신광면과 대동면 일원에 조성된 자연생태공원의 일부로 멸종위기 각종 동식물을 보존 육성하는 공간입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생태체험관에는 양서파충류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관람객을 맞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서식하는 까치살모사 등 독사류에서 인가 부근의 황구렁이, 청개구리와 황소개구리 등 양서류는 이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참개구리 이런 동물 친구들 보면서 얘네가 이제 일어나면 봄이 온다 하고 자녀분들한테 알려주시면서 국내 유일의 양서파충류 동물원에 겨울을 지켰던 아나콘다와 악어 등 외래종도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뱀은 초록 아나콘다입니다. 국내에서 몇 개 채 안 되는 초록 아나콘다가 이곳 양서파충류 공원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100종류 411마리의 양서파충류가 전시된 공간은 멸종 위기종의 보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큰 애나 적은 애나 좋아라 해요. 이런 파충류 종류를 엄청. 그래서 동물주기 이런 것도 많이 가고 얘네들은 그렇더라고요. 생태체험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생태공원의 동물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인 태원 유진이 버스 운행을 재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태원 유진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대시민 사과와 정상 운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5일에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목포시는 버스 회사 측과 아직 협의는 없었다며 버스 운행 정상화가 이루어진 뒤에 태원 유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목포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지방이양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권한은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지역대학 재정 지원,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등 6개 분야 57개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아파트 거래는 14,000여 건, 전남은 13,000여 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27,000여 건이 거래됐던 2021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전남도 2021년에 비해 9,000여 건이 감소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3 섬인문학 학술대회가 오늘 목포대학교 목포 캠퍼스에서 개막했습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섬 인문지형의 변동과 지속 가능성, 포구와 안섬, 바깥섬이란 대주제로 진행되며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목포시가 오는 3월 중순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 체류 중인 초등학교 최초 입학자로 보호자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축하금은 목포 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무안 남학에 심야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안군 제1호 심야약국인 바른약국은 365일 연중 무휴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돼 늦은 밤에도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며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사업비 8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백열 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으로 숲해설 스토리텔링과 구석구석 사진단 등 13개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지난달 12일 현대사무중공업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유가족들이 목포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사무중공업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대사무중공업과 협력업체가 이번 사망 사고를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교무실에 10여 차례 침입해 중간 기말고사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2 남학생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나주 세지면 멜론 시설하우스 농장을 방문해 재배 시설과 유통 상황을 살피고 고육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재배 농가를 격려했습니다. 김 지사는 시설 원예 농가 난방비 인상분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